여기서 드디어 국제사법공조란 걸 하는데 대단히 이 허들이 높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사관이 대단히 간단한 사이버 국제공조 요청서라는 서류 한 장만 작성을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회신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한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제목을 안전한 야동이라고 썼는데 사실 대한민국에는 안전한 야동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보는 야동은 안전한 야동이 없습니다. 제목 낚시 너무 죄송하고, 성인 영상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으려면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길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불법 야동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게 궁금한 게 아닐 거예요. 그거는 영상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시청하는 사람들, 이 시청자들은 내가 이 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 하거나 또는 공유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해주는 분들 태반이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시청되면 처벌됩니다. 다운로드하면 처벌됩니다.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법령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냥 있어요. 궁금한 건 그게 아니죠. 내가 단속될까? 어젯밤에 본 야동이 좀 위험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우리 집에 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진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알게 되면 두려움이 좀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보고 보라고 권장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불법적인 영상들은 시청하지 않도록, 범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우선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야동 스트리밍 처벌될까요? 에 대한 답변이에요. 제가 사이트 이름을 언급하면 좀 그렇겠지만 언급을 예외적으로는 하겠습니다. 야동 코리아, 야동 투어, 야동 위키, 정말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을 들어보실 분이 있을 거예요. 뜨끔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고개를 숙여주시고, 이거를 한 번에 들어봤던 분들은 불법적인 영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곳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동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현재로서는 수사와 단속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면 좀 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돼요. 단 예외적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음란물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바보라서 그런 사이트들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사이트들이 일반적으로 호스팅, 그 사이트들을 이용자들이 접근하게 만들려면 호스팅을 하면서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서버에 접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을 흔히 말하는 우리가 로그 기록이라고 하죠. 접속 로그 기록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그 기록이라는 건요, 외부에서 그냥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트를 운영하는, 웹 호스팅을 하고 있는 서버 운영자의 접근 권한이 있어야 그 호스트가 사용하는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로그 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웹 호스팅이 아니라면 물리적 서버를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하드웨어에서 기록을 뽑아내야지만이 로그 기록이 확보가 됩니다. 그 로그 기록에서 비로소 IP 특정과 같은 시청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사이트들 대부분은 오프쇼어 호스팅을 합니다. 국내 호스팅을 하지 않아요.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디 국가의 원본 서버가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CDN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 원본 서버의 주소지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이 이 사이트들을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해당 사이트의 호스트가 서버를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한국에 있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요. 그 한국에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허락과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서 그 나라의 그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법공조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CDN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나라에 원본 서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를 알아낸다 하더라도
어떤 국가들은 그런 국제사법공조에 응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 사이트의 운영자도 잡기가 어렵고, 운영자가 잡기 어려운 만큼 시청자도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야동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허들을 넘었다 칩시다. 모종의 이유로 운영자가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서버 기록이 잡혔습니다. 접속한 사람들의 로그 기록을 추출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IP라는 게요, 계속해서 동일한 IP가 할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P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특정할 때에는 적어도 IP를 사용한 사람이 김아무개다, 박아무개다 이런 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바뀌는 IP를 주기 때문에 그 IP 주소만 가지고 통신사 가입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선 꽂는 통신 있죠, 랜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재배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이용 정보하고 그 IP 기록을 비교해 봤을 때 특정 시간대에 할당된 IP를 확인을 해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데, 이 통신사 IP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타임스탬프가 명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변경되는 IP의 특성상 인적사항을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IP 주소를 가지고 사람을 검거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그 기록이라는 게 계속 저장이 될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로그 기록이라는 것도 계속 서버에 비용을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경과된 접속 기록 같은 경우에는 보관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야동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청한 것만으로는 검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시청이 검거가 될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야동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해서 검거가 됐을 때에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더니 시청 기록이 확인됐을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영상을 시청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시청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불법적인 영상, 우리가 성폭력처벌 특례법에 나오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 또는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에 대한 시청죄는 대부분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는 경우보다는요, SNS 상에서 시청했을 경우에 처벌이 잘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방이에요. 그 오픈 카톡방 또는 텔레그램 방에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 영상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그 영상을 시청했다고 간주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N번만 사건에서도 같은 형태가 있었는데,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야동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야동을 보는 것보다 SNS 카톡방이나 오픈 채팅방, 아니면 뭐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야동을 보는 것이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위험한 행위는 바로 두 번째, 다운로드, 소지입니다. 다운로드는 왜 걸릴까요? 다운로드도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로그 기록이 남는데요, 사람들이 파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로드 할 때 누군가가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서버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유저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닌 이상해야 어떤 플랫폼을 경유하게 되면은 그 경유한 플랫폼이 데이터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신고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수사기관이 획득하기가 되게 쉬운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야, 구글은 협조 안 해. 야, 인스타그램, 메타는 협조 안 해. 어떻게 한국에서 경찰관이 미국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니?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이거를 수색할 때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윤드로자라는 영상을 들어보셨나요? 대단히 유명한 불법 촬영물입니다. 최근에 그 영상이 불법 야동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검거가 되면서 그 해당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로 다운로드 받은 분들도 대거 검거가 되셨어요. 그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수사가 됐을까? 이게 국제사법공조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이 실제 수사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 운영자가 검거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시청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운영자가 검거되게 되면 그 서버에 로그 기록이 남는다. 소지 같은 경우,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로그 기록을 넘어서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요. 그럼 다운로드 기록이라는 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버 제공자, 플랫폼 제공자한테 기록이 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드디어 국제사법공조라는 걸 하는데, 대단히 이 허들이 높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사관이 대단히 간단한 사이버 국제공조 요청서라는 서류 한 장만 작성을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회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해당 구글 드라이브 주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면은 국제공조 요청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붙이고 해당 주소를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구글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가입자 정보, 구글 가입할 때 뭘 하시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시게 되죠. 그 정보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화번호와 같은 구글 계정에 있는 개인정보가 모두 가짜일 경우에는 추적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갖냐면 이 특정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접속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중에 가입자 정보는 몇 명이 있고 그 중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된 사람 몇 명이 있고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국내 플랫폼 기업에게 조회를 함으로써 누구의 사용자 정보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드디어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택과 스마트폰, PC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보다는 다운로드가 훨씬 위험하고 추적 수사가 가능합니다.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사이버 국제공조가 매우 잘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유포죠. 유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유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이나 다운로드 같이 IP나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특정이 됩니다. 하지만 유포가 더 위험한 이유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도 대단히 빠르게 신청을 하고요. 집행 역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처벌 수위도 대단히 높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 고의성을 부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범죄예요. 그래서 유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과 다운로드와 비슷한 형태로 검거가 되나 그 집행과 처벌이 대단히 높아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다 하면은 댓글을 달거나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VPN 쓰면 무적 아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IP를 바탕으로 하는 수사 같은 경우에는 VPN을 쓰면 못 잡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구글 드라이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정보가 VPN과 관계없이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동 수사에 대해서 다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야동을 보시라, 야동을 다운로드 하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간혹 가다가 내가 이게 범죄가 아닐까라는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거나 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위험하고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아라. 안 하면 되잖아요. 야동 안 보면 죽습니까? 야동을 보지 말고 우리 건전한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의를 한 영상을 보는 것만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 설명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욕을 먹겠죠. 대한민국 남자들은 야동도 보지 말고 죽으란 얘기냐. 당신은 야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할 말은 없네요. 할 말은 없지만